전에 한번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신다고 제 편지도 받아가셨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더민주당원으로 자부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피해를 겪고 느꼈던 게 행정청 기초위원들은 기초위원들의 행정청에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장악했다 그래가지고 이 자정이나 견제가 안 된다면 과연 기초위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5년간 민원을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고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당원 내에서 당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끼리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공천 장사니 기초위원이 장사하는 자리입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자정도 안 되는 거고, 국민들 당원들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제발 당대표님이 모든 걸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제가 반복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중앙당이나 큰 정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잠깐 잊을 수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는 실제 군순 황제거든요. 군순 황제, 군단일 가면. 그리고 군 의원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은 꼭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의원, 구의원도 엄청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지금 공천이 보통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하고 뭔가 유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 길을 찾는데 관련된 말을 하고 싶은 분. 죄송해요. 좀 기다리세요. 그쪽 많이 갔으니까. 예, 이쪽에 여성분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선 때부터 지지율이 20% 될 때부터 작은 여인이 해남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의원, 중앙정부부 대의원인데 제가 기초위원회 출마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지방 자체이잖아요. 우리가 군수와 도의원과 군의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저는 농사꾼입니다. 해남에서 전임 배추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은 군수가 진짜 우리 교수님 말만 따라 황제이시고요. 군의원이 우리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전이십니다. 군의원은 저는 생각했을 때, 군의원 출마했을 때 우리 국민의 민정치를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었는데 일을 하려고 나왔으니 돈으로 공천을 갈라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된 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이 되면 우리 국민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표 관리만 합니다. 군수도 표 관리만 합니다. 도의원도 표 관리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특히 군의원, 국회의원 여러 우리 정치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시고요. 또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 엄마가 5학년 때 출마를 했을 때 엄마가 군의원이 다 된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밀어내서 떨어진 것을 보고 우리 5학년 아이들이 소국회의원을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 의견을 해서 그런 정치를 우리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지금도 저를 응원하고 그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언젠가는 큰 일을 해주시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당대표님은 진짜 공천의 투명성, 또 우리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당대표님, 또 돈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의원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네, 자, 반갑습니다. 저기 그 진행하기 전에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은 혹시 발언하는데 눈치를 볼지 모르니까 이제 이석을 하시는 것도 권장 사항입니다. 네. 자, 우리 뭐 반드시 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가셔도 된다. 우리 찬대 의원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저하고 당 대표하고 대화니까. 네. 누구? 다 가셨어요. 하셨어요. 안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쫓아낸 건 아닙니다. 네. 자, 공천 바쁘시니까. 공천 잘 해주셔라. 저 기초 단위까지 여기까지 보였어요.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돼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어떻게 또는 뭐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 하실 분 축하 말씀 이제 안 돼요. 자 여기 아까 하셨고 자 한 분 하세요. 예, 한번 참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저는 강기인 아줌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죠. 전국 대의원 제도 첫째 없애고 두 번째 지금 전라남도 8군데 선거법 위반으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걸려 있어요. 한교에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갈아치우든 어쨌든 해야 우리가 좋고,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의 국회의원 90% 이상은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말씀 하세요. 안 되겠네요. 키도 크셔야지 그냥. 저는 공정시대 전국 대표 전석호입니다. 공정시대 포럼이요. 저는 이제 박찬대 의원님하고 최고위원님하고 똑같은 그 시기에 이재명 지금 당 대표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서울 경선까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미팅을 하실 때는 지역 국회의원들 무조건 모두 오셨어요. 사무총장 최고위원 모셔도 됩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 엄청 심각합니다.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답변을 내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들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잘 내겠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4사람째 낳았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줘야 됩니다. 자, 아셨죠? 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대전 나오실 때 그때 말씀하시면 하고요. 자, 여기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게요. 네. 하실 말씀 진짜 많지요. 저 시간 많으니까 계속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는 거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위기가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 학교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획일화된 그냥 오지선단에서 찍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실전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정말 모든 시민들이 가졌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타운홀 미팅이 한지도 모르고요. 저 옆에 건너편에서 맥주 마시다. 행사하고 있다가 맥주 마시다 오신 집사람이랑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더 나은 민주당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나가야 될까? 우리 한번 곰곰이, 여기 철학과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주제를 우리 한번 던져놓고 진짜 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 20대 한번 배웠죠.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데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죽을 때가 100세입니다. 예전에는 60대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인생 수명이 40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올 수 있도록 무엇을 토대를 해줄 수 있는 학습의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 학습하지 않고 책 한 권 읽지 않고 정말 인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인간 이재명 이 책 한 권 읽고 저는 이재명을 네 오늘 사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저 꼭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서요. 제 사비로 고용노동부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사단법인 미래고용나눔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학기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데 여기 앞에 이분이 아까부터 말씀하신 먼저 여기 춤추시는 분 이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뭔가 간절해. 춤춰볼까요 한번? 이재명 의원님 진짜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2030분들이 제가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분들이 전체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온라인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보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이런 문제를 잘 이끌어가려면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대응이 진짜 필요하다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전체에 관심 안 가지고 이들의 문제점은 긴 글을 읽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며 저 같아도 너무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항의도 노무현 재단 이사님이 온라인 대응팀을 당 밖에서든 방송에서든 꾸준히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당 안에서는 논의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2030 청년들 중 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치에 접할 수 있게 쉽게 쓰러질 수 있게 민주당도 온라인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뒤에 저 까마노님 남자 청년 남자인 것 같은데 앞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네, 거기 먼저. 네, 이제 자 여기부터. 먼저 대표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좀 주소가 없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면은 답답한 게 하나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너무 오만과 독선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힘하고 너무 똑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8년 전였나 브라질 월드컵 때 이영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 비대위원장도 경험만 하기 위해 자리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대표님은 분명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1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제를 민주당, 오늘 민주당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또 민주당이 개선할 점, 또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미래 세대를 어떻게 꾸려가고,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를 만들더라도 오늘 저나 또 듣고 싶은 말씀은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좀 아프더라도 있는 문제를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걸 해집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 우리가 왜 정말 듬뿍 마음을 담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가, 이 점들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저 잘하고 싶습니다. 또 방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생각인데, 그 문제는 아프더라도 지적을 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있는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미봉이죠, 미봉.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진행하시죠. 진짜 마스크를 파란 특별한 마스크 입고 있을 때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올게요. 저 용기 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려요. 아니 솔직히 우리 더불어 당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재명 당 대표님 되시고 대선 나와서 그때 저분이면 더불어당이 더불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고요. 첫째,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예요. 근데 지금 저 속된 언어 쓸게요. 지금 당 내에서 보면 수박 이런 말 해요. 수박이 뭔지 뭐 그건 나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국민당은 한번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쭉 해서 딱 명령이 떨어지면 말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된 게 말 안 들어요. 예? 당대표가 해도 안 되고 너도 해도 안 되고 5.18이 강주를 정말로 피로 물들여져서 정말 민주당의 터전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피아픈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고요. 근데 정권 창출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들은 내가 정말 나 울었어요. 대선 쫓아다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버스는 그리고 얼굴을 그려갖고 다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없어요. 왜 같이 그리면 안 돼요? 민주당 속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나 잘은 모르는데 우리 호남이 수박 이렇게 하지만 저 어떤 의원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쓰지 말자고. 거기에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적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됐으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합심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 의원님들 광주 지금 시당 저 송갑석 의원님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 대통령 후보 되셔가지고 망월동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시당이 이래갖고 있었는데 무슨 놈의 중앙에서 무시돼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광주 지금 투표율 낮은 거 우리 국민들 잘못 아니에요. 광주 시민 잘못 아니에요. 빠지 차신 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내 평당원 입당을 하는데요. 몇 달을 기다렸어요. 투표를 못하게 입당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뭐 밑바닥 이래서 무엇을 한다고 지금 민주당 지금 의원들 왜 나가게 해요? 다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진짜 광주가 창피해요.
네? 광주 자존심을 좀 지켜주십시오. 좀 되셨으니까 뭔가 좀 2006년도 7년도에 아픔을 좀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내가 소름을 또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당대표 되시고 빠지달고 오셔서 요만큼이라도 하게 풀렸거든요. 근데 정말 광주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공천 이런 거는 그냥 빠지 욕심이고 광주 민심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투표를 안 하는가? 의원님들 왜 나가게 해요? 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광주가 민주당의 뿌리다. 네, 광주를 좀 사랑해주고 김대중 정신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무슨 놈은 노무현만 찾아요?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네, 우리 어머니 투표 왜 안 한 것 같아요? 투표요? 네. 공천도 문제지만 왜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느껴라는 거예요. 니네들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해야 윤석열이가 저렇게 못하고 있어도 저렇게 못하고 있어도 민주당이 왜 빛을 못 봐요? 광주시장에서 아니요, 저는 5.18에 빠지만 5.18 그 운동하고 거기에서 피 흘렸던 분들의 네. 정신이 퇴색돼 가고 있어요. 5.18의 정신이 퇴색돼 어머니. 가고 있어요. 네. 자, 오른쪽에 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네, 그 네.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먼저 주고 청년들 잘 안 주고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니까요. 농담이었고요. 전 이제 대표님이 오신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어서게 됐고요. 방금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지역 국회의원분들 왜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가 지방선거에서는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높았어요. 그만큼 지역당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당에 실망한 내용 중에 일례로 얼마 전에 광주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이 자기 보좌관의 노동임금을 착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경악했던 거는 그 사건이 터지고 윤리위원회, 시당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이후에, 그렇다면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의원이 페이스북 사진을 바꿨어요. 거기다가 광주시당 민주당 국회의원, 광주민주당 시의원, 광주민주당 부의원들이 힘내세요. 넘어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좋아요를 10수명이 누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한 명 한 명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저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멀다고, 대표님 멀리 계신다고, 그리고 여기는 민주당 일색이라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눈치 볼 당은 없다고. 작년에 한 시의원이 자기 주자 딱지를 봐달라고 부정청탁을 공무원한테 해서 무마시켰어요. 그게 기사까지 났어요. 임금 착취한 시의원 광주시당에서 당원 정지 1개월 먹었습니다. 부정청탁한 시의원 후두 경고 받았습니다. 광주시당에서. 이런 실망들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사실은 약간의 고자질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시니까 물리적으로 멀리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계셔야 되고,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 술 마시면 하는 소리가요, 이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대통령과 여의도에는 민주당으로 깔고 싶지만 광주는 차라리 국힘으로 깔고 싶다. 광주시 이후에는 그 정도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이겁니다. 중앙당에서 멀리 있어서 내려오실 때만 앞에서 웃으면서 감추고 가시면 또 여기서 왕노릇 하면서, 이런 사람들, 특히 대놓고 사건 사고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징계, 당 내에서 내 사람이라고 봐주고 아름아름이라고 봐주고 아예 하면서 다독여주고, 그런 사건을 찾는데도 대놓고 좋아요 누르고 있고 국회의원이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내 가족에도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내 아들이더라도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와만사선이라고 있습니다. 내실이 잘 다져져야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한 징계를 보여줘서 실망한 광주 사람들 이 광주 텃밭 뿌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후에는 강하게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하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회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날에 광주의 이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표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표님은 평소에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딱지가 없는 예산이면은 자치분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상당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말씀대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이거는 요원한 얘기다. 왜냐? 지방의회라는 것은 지역민 바라보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오로지 지방의회는 적어도 우리 호남에서는 공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앙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공천권을 가진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표님이 먼저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석하고 있는데, 저기 요 앞에 많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지금 제가 그냥 끼어서 저 파란 마스크 말씀하신 분만 하시죠.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보다는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하자 라는 거니까 계속 거기다 좀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네, 다른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 우리 민주당 당원도 그렇지만 당원 질이 낮아요. 당원 교육을 좀 시켜서 당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 당원으로서 지금은 당원들이 조직된 인원들이에요. 누구 조직된 인원입니까?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의원들, 이런 조직들의 수사발이 선거 때만 필요한 당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하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정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민주당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국민들이 어떤 도움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힘이 약할 때 국민들을 힘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떼어있는 당원들이 필요해서 당원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달하고 전화번호를 다 알아서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우리 당대표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거예요. 조금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당원 가입하는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전화로, 예전에는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인 인증이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두 사람이 못했다고 전화가 와요. 했느냐? 못했다. 전화로 안 된다. 인터넷 들어가서 가야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인 언론사를 이재명 후보님, 대표님께서 2017년도서부터 나와서 이분 좋은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1인 언론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옆 주위에 내 지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도외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치가 내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으니까 하나씩 이런 거 청원 하나라도 해주라 해서 청원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이 됐는데 언젠가 권리당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권리당원이면 그런 교육을 자체 내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국회의원 시당 이거에 선거 때만 쓰는 그런 요원으로만 전락되지 않은 그거에 꼭 명심을 해주시사 하고 당대표님 오늘 만나러 올랐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래요. 하세요.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든가, 그거 못하겠다라면 권리당원하고 똑같은 비율, 퍼센티지로 1인 1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동일 지역구 내에서 3선 이상 출마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행위자는 국회의원이 됐든 당원이 됐든 간에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제가 경험한 거는 광주 쪽이니까 광주 쪽에 유력한 후보자가 나는 당대표가 중앙당에서 지시한 거 무시해도 된다. 왜? 나를 찍어줄 수 있는 비율이 높은 대의원을 내가 싹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의원들은 내가 정책으로 배려해줘서 기업들이 나를 돈으로 후원해주는데 그런 애들을 대의원을 뽑아주면은 내가 당대표든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나는 또 대의원을 지역 토랑 결합해서 대의원도 어차피 공지도 잘 안 하고 지그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몰래 공지해가지고 뽑아버리는데 TO가 빠지지 않는데 못 들어가는데 당원들도 그런 애들 통해서 나는 언제든지 다시 재선 참선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당대표도 안 들어, 중앙당 지시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쁜 마음이 유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 유혹이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권리당원과 똑같은 비율로 1인 1표로 퍼센티지를 반영해 주던가, 그리고 국회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출마 금지를 시켜야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기업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면은 빠지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해당 행위를 국회의원이 했든 일반 당원이 했든 반드시 처벌해야지. 처벌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더 배짱으로 처벌 안 받는데 계속 이렇게 뻗대고 멍리 부리고 해야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도 폐지,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금지, 해당 행위자 반드시 처벌, 이 3가지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당을 한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당대표님께서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페미니스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준석이 전남대학교 근처에 오니까 젊은 20대, 30대 남성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줄 서면서까지 사인을 받고 갔어요. 저로서는 물론 이해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이 2030 남성들에게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외면을 받았는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 물론 차별받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제한받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깊게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30 남성들 원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 대선 때 이렇게 외면했는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여성 의원들 누구누구라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돼요. 네,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대선에 나가셨을 때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물론 되게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다페이스 채널 나가셨을 때가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데드크로스 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김어준 채널 다스베이다에 나가셔가지고 왜 다페이스에 더 먼저 빨리 나갈 걸 이렇게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2030 남성들을 선거 전략상으로도 민주당이 이렇게 방치하고는 선거 못 이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계속 회피하시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시고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2030 남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언행을 일삼는 여성들 자칭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면서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고 그분들 때문에 페미니스트라는 이념 자체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여성 의원들은 여전히 페미니스트 그 여성들을 지지 기반 삼아서 정책 또는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2030 남성들을 제가 대표는 하진 않지만 2030 남성들이 원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말하는 거는 2030 남성들한테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으면 확실하게 비판하고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하시면 안 돼요. 그만하시고 다른 이야기 하시면. 다른 이야기 하시면 돼요. 예, 여기 여성분. 예. 네, 저도 유튜브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어제 저녁에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 가입을 작년에 대선 경선 때 했었고요. 민주당에 가입을 하게 된 연유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비슷한 마음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고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한을 잘 들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민주당을 가입한 건 실은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나라를 바래서 저는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보니까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풀뿌리가 살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풀뿌리가 살아있는 그런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정치민원센터를 좀 개설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직접 게시하고 일정 정도 게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답변을 달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민주당 하면은 정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파트예요. 근데 정치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정치 고관 지층이 아니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이 정치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정치는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그거를 조금 실천해서 좀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되게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각 지역위원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참새 방앗간 들리듯이 들렸는데, 여기는 이런 공간이구나, 이 정치라는 것들이 우리 일상과 밀접하고 나를 정말 이롭게 하는 공간이구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거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당원들이 또 직접 정치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마을 동아리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원에 가입을 했지만 당에서 지역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어떤 정보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 역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찾아가가지고 막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사느라 거기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는 거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비만 내고 있고 선거철이나 뭐 투표가 필요할 때 문자만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동아리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 교육을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가볼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어른들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들을 줄여주시고 알았습니다.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말하려 했는데 교육 문제를 빼고. 네, 일단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역의 작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더불어 뉴스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지역 활동들을 좀 서로 많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많이 알릴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이제 9시간 남았는데 뭐 하자는 얘기 하자면 끝이 없겠죠. 뭐 할 얘기가 인생사 전체를 얘기하면 뭐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치는 걸 전제로 해서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한 대로 오늘의 주제에 가장 밀접한 얘기만, 그 얘기만 하는 걸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그걸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왜 흠뻑 사랑할 수 없나?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랑하는 정치 세력으로 우리가 흔쾌히 정말 마음을 다내서 사랑하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나? 이 두 가지 얘기만,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그거 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 집중해서 몇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대표님, 우선 저희가 아무리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5분에 완전히 끝난 것을 하죠. 15분에 완전히 끝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3분만 얘기 드릴 건데요. 자,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이 변화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꼭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민주당 말고 광주, 전남, 호남에서 민주당이 다시 사랑받는 방법이 뭐겠냐? 광주 민주당을 위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 분 여기 가운데 오른쪽 손 들었어요. 남자분 일단 말씀하세요. 네. 두 분만
누구만 나갔어요? 대표님께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정조 대왕의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당 계획을 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셨는데 이거 좋은 제도고 좋은 문화 아닙니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또 때를 맞춰서 시적으로 이것도 제도화해 주시고 문화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만 하셨는데 광주도 자주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아까 이제 정밀하면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나는 독일식 많이 벤치마킹 하잖아요. 독일식 청년교육 제도, 영운영 같은 거 꼭 육성 사다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하는 민주시민 정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국민은 못하더라도 우리 당원들 먼저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 구조, 문화, 균형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얘기해야 된다. 광주 얘기 하겠다. 광주 얘기? 진짜예요? 아, 큰일 났네. 자,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시민입니다. 광주의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왜 광주가 투표를 하게 되면 관심이 없고, 왜 광주가 이런 대패하는, 민주당에 참패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민들의 미련이, 아픔이, 억울함이 뭔지 보살피고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지역 의원들,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에요. 광주는 그런 게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 시의원들, 구원들 민원을 하죠. 현장 한번 방문하지 않습니다. 시의원들, 구원들 압력이, 노비가 너무 심해서 못 온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연산 주민들 5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당위원, 시당위원장 한 번도 와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기만 하면 4시가 상황정치를 하고 있고 진보 죽고 배고파서 정말로 깜바 식은밥에 한참병 나왔고 지네들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광주 시민들의 정말로 현실입니다. 저는 평생 민주당만을 지지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배반당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정말 대표님, 지역 일꾼이 뭐 하는 거고 그걸 누가 뽑아줬습니까? 그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떠나는 거예요. 민심이 이반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 정말 두 눈 부릅뜨시고 광주 민주당이 왜 이런지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이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난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안 돼. 여기. 진짜? 어디요? 여기? 예. 여기 하얀 옷 입은 젊은 남자 한번 하세요. 마지막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마주에서 온 이수현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 총선 및 지선 때 청년 의무 공천 및 지역 청년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현장 민생 정치가 해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공감이 가는 얘기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체감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뽑아놨더니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성장성이 없다. 열심히 안 한다. 많이 보자고 하는 아빠 그 얘기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어떤 각 지역에 사실 이제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에서는 선거권자보다는 공천권자를 더 무서워하죠.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수도권도 2인승 공고가 많아가지고 한 명 공천하면 100% 되죠. 2명이 되니까 한 명씩 공천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뭘 해도 부산에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당선된 경우도 있어요. 그 뉴스에 나왔던 일입니다. 사망했는데 그냥 나 내일 어떤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번호 보고 찍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수도권은 양당이 독점하고 있고 지방은 특정 정당이 하나씩 독점하고 있고요. 그 문제들이 그 정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하나만 하니까 또 선출직들은 국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천권자가 더 무서운 그게 큰 원인이라는 공감이 좀 되긴 하네요. 네, 좀 하시는데 어쨌든 얘기를 좀 우리 광주 전환에 관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그 얘기를 한 분 남았죠? 네, 한 분은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흰 마스크 쓰신 분 한번 하시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요약해서 좀 준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강주전남 지역에는 그 상시 암행 감찰단 뭐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려면 과도하게 피곤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대표님이 그래도 꼭 한 사람만 지적해서 듣고 대표님이 마무리 발언하는 말에서 끝낼 거예요. 자, 대표님한테 꼭 나 이 말씀 하고 싶다는 손 드세요. 대표님 지적할 겁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비슷해. 이분이 하세요. 네, 지금 일어서신 분 한번 하시죠. 우리 여성분, 네, 간단하게 짧게. 아까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옆에 옷이 비슷해요. 당대표님이 되셔서 광주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사님, 민주당 대선 후보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님, 의원님, 민주당 당대표님, 제가 시장님을 성남시청에서 처음 뵙고 지금까지 호칭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제가 우리 대표님을 처음 뵐 때 우리 대표님은 풋풋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고 우리 대표님도 저희가 앞에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고 꼭 이 말을 안 하면 제가 2박 3일 동안을 후회할 것 같아서 합니다. 끝까지 담대하고 강건하게 나아가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하셔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천번만 번이라도 국민에서 그렇지! 이재명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 간단히 정리하고 대표님이 정리하시고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보세요. 나 철학과 교수인데 잘 정리하고 봐요. 제가 보기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다 공유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모두 대부분 공유하는 이 생각을 왜 언론은 대변하지 않지?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판단의식을 왜 이 나라 법관들이나 검찰들은 공유하지 않지? 그러니까 분노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우리가 지지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또는 장들이 왜 우리 감정하고 너무 다르지?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대표님이 이 가운데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대표님을 모셨잖아요. 열렬히 응원하는 박수 한번 보여드리는데 잠깐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 오늘 이제 정리를 마지막 하시기 전에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앞으로도 오시겠잖아요. 자, 제가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데 누구와 그럼 첫 번째 누가 당원이, 두 번째 누가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따라하는 겁니다. 자,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누가? 누구와 함께? 네, 다음 답변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발언하신 분들은 우리 박 교수님 빼고 33분이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33분 되셨어요. 여러분들 하실 말씀 진짜 많으시죠? 제가 아까 15분 얘기했는데 저도 미련이 참 많아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다. 자, 진짜 아니면은 제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목숨. 참 열정도 넘치십니다. 지금 9시 15분인데 2시간이 다 돼가는데 견디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앉아서. 우리 아까 우리 종이 흔드시는 분, 네, 아까부터 간절하신 것 같은데 오른쪽에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당첨됐네요. 말을 잘 못하니까 읽는 건 안 돼요. 보고 말한 것을 보고 할게요. 너무 길어요. 잠깐. 네. 우리 이번 전당대회에서 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인계 최고위원들도 모두 당선되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할게요. 네. 이재명 당대표님께 기대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싸울 때 싸우고 챙길 때 챙기는 개념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남 광주의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그 배경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남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도 이번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과 당선 기자회견에서 전남 광주 호남을 배려하는 진영진 최고위원을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려하실 때 이재명 당대표님과 코드가 맞고 한결같이 함께한 분으로 결정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전남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튼튼하게 조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외 인물이 해내기보다는 원외 인물이 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정말요? 네, 여기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다른 사람 생각 못하는 거, 진짜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목숨 걸고 이게 뭘까 목숨 걸고. 네, 우리 앞에 우리 여성분, 네, 한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정말 인정을 하고
반성을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제가 지금 정치적인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떨어진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졌으면 정말 승복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전남 광주에서 그 힘을 못 모아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승복하고 완전 딱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경선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딱 안 도와주고 막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전남 광주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그 몇 표 차이로 이재명 우리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셨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발목을 잡고 얼마나 또 당하시면서 제대로 못 하셨을 건데, 이제는 저는 희망이 너무 보여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박근혜가 돼가지고 탄핵되고 문재인이 되듯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하셨듯이 하늘의 뜻이에요. 네, 그만하시죠. 탄핵하고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 비책이나 이렇게 있나 그걸 했더니 그냥 좋은 얘기하고 계셔서. 대표님, 저 한 번 할게요. 대표님, 잘 됩니다. 대표님, 저 한 번 할게요. 네, 그러면 목숨을 걸겠다고 하니까 저 한번, 네. 목숨을 걸고 할 얘기 했다니까. 지성이는 감천이라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 30%를 약속했던 최고위원들 계십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도 전략 공천 30%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 그 프레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민주당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까지 연결했다는 생각으로 간청 비용입니다. 지방 정치의 전략 공천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시의원, 구의원에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급여를 1억으로 올려서 청년들이 정책 급여를 위해서라도 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급여를 위해서라도 정치에 참여하고 깨끗하고 더 밝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진짜 그만할게요. 다음에 우리 얘기할 거리도 좀 남겨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30초만 할게요. 여러분,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저희가 100% 네,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시죠. 국회의원 180석을 뽑았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할 것은 6개월 넘게 계십니다는 국회의원이 변해야 합니다. 그 자율구기를 기구를 만드세요. 국회의원이 변하면 스스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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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공천하고 나서 구역별로 공천 심사를 했던 그런 것들 서류화하고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류하고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검사하도록 그렇게 국회의원이 변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변하면 제일 좋죠. 대통령이 변하면 더 좋죠. 바람직한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 또 좋은 지적, 또 아프지만 필요한 지적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로 뭐 결판이 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혹시 못 보는 게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서로 한번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반,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기다리셨을 여러분들 정말 그 정성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또 열망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아니라 미래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중에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과거로 퇴행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향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전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또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애증이랄까, 사랑하지만 또 그렇게 흔쾌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나 어떻게 또 인연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그 마음들을 조금은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남, 광주 우리 시도민들께서 흔쾌히 사랑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뭐 미움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도 현실이고, 또 만족하는 또는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뽑은 선출직들이 왜 나의 삶의 현장에 도대체 나타나지도 않냐, 내가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맡긴 권한을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사하느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보다 이런 상황까지도 어쩌면 미움이 생길 원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네가 잘해라, 왜 못하냐, 이 지적도 중요하죠. 무관심보다는 낫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이번에는 아마도 대의원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지명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할래 이렇게 나서서 대의원 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신청해가지고 권리당원 서명 받아가지고 대의원 된 분도 꽤 있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습니다. 이 정도면. 전에는 다 지명했어요. 하겠다는 사람 뺐어요. 왜냐면 말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화이고, 권리당원들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또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냥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조직화되고,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또 국민이다. 민주정당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당에 가입하고 또 권리 행사도 최대한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뭐 당내 의사결정, 특히 뭐 인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권한을 부여하는 잘 안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도 좀 많이 하고, 또 주변 사람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면 진짜 국민과 당원의 뜻이 존중되고 관철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정당이 대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은 빈 그릇 같은 거죠. 그냥 그릇이에요. 거기에 밥이 차면 밥그릇 되는 거죠. 거기에 국이 차면 국그릇 되는 것이고, 파란 물감 많이 넣으면 파란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하다.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하지 말고 진짜 미우면 당비를 깎아라. 당비를 하지 말고 일단 마음에 들면 그때가 당비를 내면 되지. 탈당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건 자유고 나오는 건 자유인데 다시 들어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1년이 지나야 되고 심사를 거쳐야 되고 거부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주민이다, 나라의 주민인 것처럼 당의 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혁명 세계 역사에 없는 정말 전대미문의 무혈 평화 혁명을 해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단 한 개의 유창도 깨지지 않고 어떤 피해도 없이 정말 평화혁명을 해냈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연 인원으로 치면 뭐 1,700만 얘기하지만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이런 걸 하면 중복을까지 걸르면 제가 보기에는 3%, 5% 정도 직접 동시에 행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엄청난 숫자인 거죠. 100만 명이 모였다면 2%인가요? 그럼 그 100만 명 동시에 모이는 200만 명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5,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매우 적은 숫자이죠, 사실. 그러나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위대함을 좀 인식하고 역사는, 거대한 역사는 결국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하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켜준다. 이렇게 믿으시고 작은 실천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화끈한 한 방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기득권자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서민 대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숫자가 많다. 최대의 강점 아닙니까? 근데 그게 1인 1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센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고립감을 느끼죠. 내 나가서 내 한 표, 또 내 작은 행동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그냥 바쁜데 그냥 개인 생활이나 해야지. 이게 포기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결국 이 포기는 이 사회의 기득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한 만큼 그들의 기회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성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의 중심에 광주전남 원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원남민주당을 위한 타운홀 미팅 첫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